오늘은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요 남은 현금을 최대한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쯤 비행기로 베트남 하노이로 다음 여행을 떠납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짐을 다 싸고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짐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고 오늘은 도쿄 우에노역 주변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이렇게 나중에 짐 찾을 때 사용할 번호표를 주었네요. 도쿄 날씨는 오늘도 화창합니다.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이젠 익숙해진 여기 니포리역 주변 풍경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일단 벚꽃이 만발한 우에노 공원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에노역에 이렇게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락커도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과 비슷한 느낌이죠. 일본답게 유니클로 매장이 지하철역에도 있네요. 평일 오전인데도 우에노역 주변엔 사람들로 많이 붐비네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에노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4월이라 벚꽃놀이가 한창일 때니까요. 저기 우에노 동물원 입구도 보입니다. 우에노 공원 안에 있는 카페. 주변에서 한국말도 들리기 시작하네요. 일본스러운 기와지붕 건물에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 하다가 자리 없는 것 보고 바로 패스. 저기 도쿄 국립박물관이 보입니다. 나중에 가볼 예정입니다. 평일 오전이었는데도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공원은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딱히 어디를 꼭 가야겠다는 일정이 없어서 여유롭게 우에노 공원 주변을 돌아보며 시간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구멍가게를 연상시키는 정겨운 가게가 있네요. 우에노 공원에는 작은 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이렇게 먹거리들을 파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신사로 들어가는 길 옆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탁들이 보입니다. 고즈넉한 신사에 만개한 벚꽃들. 이건 각자 소원들을 적어서 걸어 놓은 것 같네요. 우에노 토쇼구 신사인데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운세 같은 거 보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전형적인 일본 신사의 풍경입니다. 무슨 공연 같은 것도 하는 걸까요? 신사를 지나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 사진과 같이 일본 신사 앞에 세워진 문 같은 건조물을 토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토리입니다. 이 근처에 주황색의 여러 토리들이 쭉 세워진 길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인 것 같네요. 근데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아마도 제가 출구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서 저 반대쪽으로 저도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그 사람들이 들어왔던 입구 같네요.
이 토리들을 지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사가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하니 이 토리 길을 지나가는 것이 혹시 그 신에게 가까이 간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신사 주변을 둘러봤고요. 이번에는 우에노 공원 옆에 있는 시노바즈 연못을 둘러보러 가봅니다. 연못 입구에 많은 음식 노점들이 들어서 있네요. 어디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먹거리 노점들이 들어서는가 봅니다. 여긴 연꽃밭 같네요. 다양한 먹거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도 신사가 있었네요. 신사로 가는 길 주변에 음식 노점들이 있는 것이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것인가 봅니다. 여기도 향을 피워두는 향로가 있네요. 각자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비나 봅니다. 소원을 적어둔 쪽지들 같죠? 여기 보니까 한글로 적힌 쪽지도 있네요. 신사를 지나 연못 쪽으로 가봅니다. 연못에 잉어들이 살고 있네요. 잉어들이 엄청 큽니다. 관광객들에게 먹이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네요. 아름다운 벚꽃 너머로 오리배들이 예쁘게 모여 있습니다. 벚꽃 구경하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곳 시노바즈 연못은 주위 둘레가 약 2km라고 합니다. 지금은 4월이라서 벚꽃이 폈고 7월에서 8월에는 연꽃이 피고 겨울에는 11만 마리가 넘는 철새가 찾는 아름다운 연못이라고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벚꽃 피는 봄에 도쿄를 여행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연못 주변 산책을 마치고 이제 우에노의 유명한 시장 아메야 요코초 시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메야 요코초 시장인 것 같네요. 원래는 시장 입구에 아메야 요코초라고 쓰여져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아마 제가 입구 쪽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네요. 바로 저쪽에 아메야 요코초라고 쓰여진 시장 입구가 보입니다. 아메야 요코초는 우에노역에서 오카치마치 역 사이의 고가 철도를 따라 약 400m에 달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아메야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사탕가게라는 뜻을 가진 아메야에서 전해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탕을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 이곳 시장에 사탕가게가 줄지어 있었던 것이 어원이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패류나 건어물 같은 식품, 의류, 신발, 보석 등을 취급하는 가게가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음식을 사는 사람들로 많이 붐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매년 TV와 라디오에서 새해의 명물로 방송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 시장 입구에 있는 돈키호테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왔으면 또 돈키호테 꼭 들러줘야겠죠. 일본의 돈키호테는 저렴한 물건을 많이 파는 잡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살 건 없었지만 그냥 발도장 찍는 의미로 구경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크림이나 하나 사갈까 하고 화장품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결국 선크림은 밖에 나가서 다른 가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뭐 그냥 한번 쭉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돈키호테를 나와서 근처 화장품을 파는 곳에서 선크림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동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터라 선크림을 모두 동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곳 시장에도 먹거리를 파는 음식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직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개시를 한 곳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오면 사람들로 많이 붐빌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메야 요코초 재래시장을 쭉 둘러보고 늦은 아침 혹은 이른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가 많이 고팠네요. 오늘 아점은 바로 우설 되겠습니다. 전에 어느 한 유명 일본 전문 유튜버께서 일본에 여행 오면 꼭 우설을 먹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 도쿄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으로 편의점이나 마트가 아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우설로요. 한국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우설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일본 여행 가면 우설을 꼭 먹어보겠다고 전부터 생각을 했네요. 암튼 일본의 유명 우설구이 전문점인 네기시에 왔습니다. 체인점이라서 도쿄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11시에 오픈인데 11시 조금 넘어서 왔습니다. 대기줄 없이 바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가방을 놓을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것을 주네요. 역시 세심한 곳에 신경 쓰는 일본인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다 우설구이 메뉴이고 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 혀가 크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 식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소 혀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부드럽다고 하네요. 제가 시킨 메뉴는 각 부위별로 조금씩 다 나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 차이가 지금은 기억나진 않습니다. 다만 우설구이 자체가 그 특유의 뭐랄까 서걱거리는 쫀득함? 뭐 그런 식감이었습니다. 제가 라면도 좀 꼬들꼬들한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설의 식감도 딱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었습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일본 여행 오시면 우설 한번 드셔보세요. 점심으로 우설구이를 맛있게 먹고 조금 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우에노 공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에노역 안에 이렇게 벚꽃을 테마로 잘 꾸며놨네요. 우에노 공원 곳곳에 이렇게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벚꽃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반 드라마를 볼 때면 종종 나오던 풍경 같네요. 이번에는 우에노 공원에 있는 일본 국립박물관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행 와서 적당히 시간 때우기에 박물관만한 곳이 없죠. 이 건물은 국립자연과학박물관입니다. 여기 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풍경이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길 건너에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입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샀습니다.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저는 시간상 가운데 있는 건물만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가방을 맡길 수 있는 락커가 있습니다. 가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꼭 락커에 맡겨야 합니다. 100엔짜리 동전을 넣고 닫으면 락커가 잠기게 됩니다. 나중에 가방을 찾을 때 100엔 동전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물관 내에서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플래시와 삼각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물관은 일본의 불교 관련 예술품이나 과거 생활 양식을 알려주는 골동품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주였습니다. 중간에 박물관 화장실도 이용해주고 대충 둘러보고 슬슬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박물관을 나섭니다. 이렇게 락커에서 가방을 다시 찾고 100엔 동전을 회수했습니다. 따스한 어느 봄날의 풍경입니다. 다시 우에노 공원을 거쳐서 우에노 역으로 걸어갑니다. 도쿄에서의 공식적인 여행의 마지막 순간이 되겠네요. 우에노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포리의 호텔로 돌아갑니다.
여긴 니포리역의 다른 출구인데 마지막이라서 일부러 다른 출구로 나와서 조금 돌아가 봅니다. 이 에드윈이란 브랜드 옛날 한국에 있던 브랜드 맞나요? 신기합니다. 호텔에서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면서 맡겨놓은 캐리어를 잡고 다시 니포리역으로 향합니다.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고속열차 스카이라이너를 니포리역에서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여기 니포리 쪽으로 잡은 것이지만요. 니포리역 주변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조용해서 번화가를 싫어하는 저한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도쿄를 여행 온다면 이 동네에서 다시 머무르고 싶네요. 니포리역 안으로 들어가서 스카이라이너 타는 곳을 알려주는 표식을 따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스카이라이너를 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올 수 있습니다. 동전이 좀 남아서 최대한 동전을 다 써버리기 위해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뽑아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싫어하는 탄산수였네요. 여러 대의 스카이라이너가 전광판에 같이 표시됩니다. 기차 번호 혹은 출발 시간을 잘 확인하고 정확한 기차를 타야 합니다. 이제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갑니다. 체감상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열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도쿄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갑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길을 따라 출국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스이카 카드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스이카 카드를 반납하는 곳은 또 지하에 있다고 하네요. 미리 검색을 해보고 왔었어야 했는데 올라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지하에 있는 스이카 카드를 반납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스이카 카드는 여기 열차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기계 옆에 있습니다. 저기 스이카 리펀드라고 보이지요?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고 안내에 맞춰서 카드를 기계에 넣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 스카이라이너 티켓 사는 창구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네요. 이제 다시 출국장으로 올라갑니다. 짐도 붙이고 출국 수속도 다 마치고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지폐와 동전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최대한 돈을 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구 쪽으로 갑니다. 여기 옆에 긴 줄 보이시나요? 도쿄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하는 곳으로 이어진 줄 같네요. 정말 이 시즌에 코로나 해제와 맞물려서 도쿄에 관광객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탑승구 쪽에 요시노야가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요시노야 규동을 먹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비행기 타서 음식 서비스 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이때 규동 먹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도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다음 여행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하는 잘 일본항공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